여기는 생각서점입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 순간 내가 뭔가 잘못 말했구나. 그 순간의 답답함 겪어보셨죠? 우리는 평생 말을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은 배웠는데 품위는 가르쳐준 곳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할까? 부드럽게 말해야 할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말을 적게 하면 되겠지. 조용히 있으면 실수도 없겠지. 하지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말을 줄인다고 품위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을 안 하면 관계가 편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면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때론 더 피곤해집니다. 결국 문제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품격이었습니다. 정약용. 그는 유배지에서 수년을 보내며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법한 사람에게도, 오해한 사람에게도 그의 말은 늘 한 뼘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관계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품위 있는 말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눌 이야기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다산이 평생 지켰던 말의 원칙. 그 원칙이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항상 여운을 남긴다. 대화가 끝나는 방식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남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이만, 나 바빠서 이렇게 급하게 끝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여운을 남깁니다. 마지막 인상은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경험의 전체가 아니라 가장 강렬한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기억합니다. 중간에 뭐라고 했는지는 흐릿해지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선명하게 남습니다. 다산의 편지를 보면 끝맺음이 늘 따뜻합니다. 부디 몸 건강하시길 하고 끝맺습니다. 그대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고 끝맺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품위 있는 마무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홀로 남았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헤어질 때 급하게 끊지 않는 것입니다. 한 문장의 여유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다음 만남까지 관계를 이어줍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관심을 끌지만 끝이 좋아야 마음을 얻습니다. 누군가와 헤어질 때 마지막 한마디에 조금만 더 신경 쓸 만합니다. 잘 가 대신 오늘 만나서 좋았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다르게 만듭니다. 어제 며느리가 집에 다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신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만났어요. 어머니 손맛 그리웠는데 오늘 배불리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독감 주사 두 분 다 맞으셨죠? 아니면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그리고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냥 잘 가가 아니라 오늘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압니다. 마지막 말이 다음 만남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헤어질 때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저도 이제 배웁니다. 며느리에게서 마지막 말에 조금 더 마음을 담는 법을요. 두 번째, 말의 속도를 늦추면 관계의 온도가 올라간다. 요즘 사람들은 말을 빨리 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정보 교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대화는 종종 요점과 결론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효율적입니다. 시간도 절약됩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대화는 끝났는데 마음은 안 풀렸습니다. 사람은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의 리듬에서 더 큰 신뢰감을 느낍니다. 천천히 충분한 여백을 두고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고 느낍니다. 빠르게 말하면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다산의 편지를 보면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급한 일을 전할 때도 그는 천천히 썼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급한 건 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품이 있는 말은 빠르지 않습니다. 한 템포 늦춥니다. 한 박자 기다립니다. 그 여유가 당신은 소중히 대할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산의 말입니다. 급히 던진 말은 돌처럼 상처를 내고 천천히 건넨 말은 약처럼 스며든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평소보다 조금만 천천히. 한 템포만 늦춰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상대방에게는 큰 배려로 느껴질 겁니다. 세 번째, 상대를 바꾸려는 말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든다.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조금 바뀌면 우리 관계가 훨씬 나아질 텐데. 그래서 말합니다. 조언합니다. 충고합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해서 변할 때는 기꺼이 변하지만 타인이 요구해서 변하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어도 변화의 압력으로 느껴지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다산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그는 단 한 번도 너는 이래서 안 되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선택보다 그 선택 뒤에 놓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바꾸려는 말은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이해하려는 말은 상대를 크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변합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려 하면 멀어지고 함께하려 하면 가까워집니다. 누군가에게 충고하려던 말이 있다면 잠시 멈춰볼 만합니다. 그 말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내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품위는 참견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도 며칠 전 아들에게 하려던 말이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아들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이 말이 정말 아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불안한 내 마음을 달래려는 건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언하지 않으니 오히려 스스로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참견하지 않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네 번째, 사과는 변명 없이, 칭찬은 조건 없이 하세요. 우리는 사과할 때 종종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사실은 사과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변명이 따라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내 입장부터 이해받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칭찬할 때도 비슷합니다. 잘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만 해.
좋긴 한데 여기만 좀 고치면 완벽해. 칭찬을 건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는 칭찬을 받은 기쁨보다 다음에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지만이라는 단어 뒤에 오는 말을 진짜 마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문제가 있어. 이 말에서 상대가 기억하는 건 미안해가 아닙니다. 너도 문제 있어라는 뒤의 문장입니다. 잘했어. 하지만 이것만 고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칭찬은 흐려지고 뒤에 남은 건 지적받았다는 느낌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이 붙는 순간 그 말은 진심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산의 편지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그는 사과할 때 단 한 번도 변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을 멈춥니다. 설명도 없고 해명도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는 데서 말을 끝냅니다.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조건도 없고 요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마음을 그대로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말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품이 있는 말은 무언가를 더 붙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침묵도 말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품이 있는 말이다. 우리는 대체로 침묵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말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어색한 순간이 오면 본능적으로 말을 채우려 합니다. 날씨 이야기를 꺼내고 방금 본 뉴스를 이야기하고 사실 꼭 하지 않아도 될 아무 말이나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운 말들은 이상하게도 관계를 채우지 못합니다. 말은 오갔는데 마음은 더 멀어지는 느낌. 대화는 이어졌는데 여운은 남지 않는 순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침묵이 같은 침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침묵과 어색한 침묵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한 침묵은 서로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상태입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기분이 느껴지고 그 존재만으로도 불안하지 않은 순간입니다. 반면 어색한 침묵은 말이 없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초조해지고 이 정적이 혹시 관계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말의 유무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도에 있습니다. 신뢰가 있으면 침묵도 대화가 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말이 많아도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 차이를 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주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도 없고 대화도 없고 억울함을 풀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말을 잃은 시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의 무게를 배운 시간이라 여겼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생각을 곧바로 꺼낼 필요는 없다는 것. 침묵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불필요한 말을 하나씩 걸러내고 감정이 묻은 말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정말로 해야 할 말만 남기는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산의 말은 언제나 짧았고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감이다. 품이 있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해서 관계가 깨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통해 상대를 존중합니다. 지금 당장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을 때 그 말을 잠시 마음속에 머물게 해보세요. 오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도 괜찮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당신의 조급함이 아니라 당신의 여유를 느낄 것이고 그 여유는 말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품위 있는 대답이 됩니다. 6번째, 잘 듣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말하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유창하게, 재치 있게, 막힘없이 말하는 사람.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때때로 피곤합니다. 반대로 말을 별로 안 하는데도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듣는 법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뇌가 안정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잘 듣는 사람 옆에서는 말하는 사람도 더 품위 있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을 더 잘하게 됩니다. 다사는 제자들과 대화할 때 항상 먼저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품위 있는 대화는 내가 얼마나 잘 말하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편하게 말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편안함을 만드는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듣는 태도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조언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침묵 어린 고개 끄덕임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품위 있는 대화가 됩니다. 얼마 전 친구가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상사와 갈등이 있다고,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조언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들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친구는 말한 것만으로 속이 시원하다 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7번째, 잘 듣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말하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유창하게, 재치 있게, 막힘없이 말하는 사람 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때때로 피곤합니다. 반대로 말을 별로 안 하는데도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듣는 법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뇌가 안정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잘 듣는 사람 옆에서는 말하는 사람도 더 품위 있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을 더 잘하게 됩니다. 다사는 제자들과 대화할 때 항상 먼저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품위 있는 대화는 내가 얼마나 잘 말하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편하게 말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편안함을 만드는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듣는 태도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조언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침묵 어린 고개의 끄덕임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품위 있는 대화가 됩니다. 얼마 전 친구가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상사와 갈등이 있다고, 예전에처라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조언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들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친구는 말한 것만으로 속이 시원하다 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잘하는 것과 품위 있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을 잘하는 건 기술이지만 품위 있게 말하는 건 태도입니다. 품위 있는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조금 낮추고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으며 사과와 칭찬을 깨끗하게 하고 침묵도 받아들이며 잘 듣고 마지막 말에 여운을 남기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품위가 됩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수년을 보내며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외로운 순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말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은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부터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품위 있게 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한 문장만 조금 더 따뜻하게.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관계를 천천히, 확실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말 하나가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작은 배려 하나가 평생을 함께 가게 한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조금이라도 품격을 더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의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그냥 잘 가세요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라고. 다음에도 이렇게 조용히 함께 말의 온기를 나누며 그때까지 부디 품위 있게 따뜻하게 말하며 지내시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생각서점이었습니다. 오늘도 품위 있게 따뜻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